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예전 회차보다 어려웠죠. 그렇죠?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내가 공부를 너무 잘 못했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던 대로 계속 하면 돼요. 그냥 이번 회차가 조금 예전보다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회차는 조금 더 쉬워질 예정입니다. 자, 26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이 왕의 옆쪽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화면에 펼쳐진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모르죠.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몰라. 자, 네, 이것은 초계문신제를 시행한 이 왕이 규장각의 관원들을 초대해서 함께 지은 시를 모은 거래요. 초계문신제는 37세 이하의 당화관 중에 능력이 좋은 자를 뽑아서 누가? 정조가 직접 교육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내보냈던 제도입니다. 정조. 자, 그러면 1번 경복궁을 증건하였다. 누가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영선사를 파견했다. 누가요? 고종 때 청나라에 김윤식을 파견해서 요걸 저것 보고와라고 보낸 것. 장영영을 창설했다라는 거죠. 정조가 직접 만들었던 자신의 친위 부대를 얘기하죠. 군대. 그러니까 3번이 정답.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죠. 세종대왕 때.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자, 우리가 27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27번. 밑줄근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가 나와 있는데 정주성 공암 작전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렇죠? 이 지도는 홍경래가 주도해서 일으킨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관군이 정주성을 포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홍경래가 나왔어요. 그러면 순조 때 일으켰던 홍경래의 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북민의 차별 대우 때문에 에이 못 살겠다 그러고 들고 일어난 사건이죠. 홍경래의 난. 1번 보국안민, 제폭구민. 그래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폭정으로부터 백성을 구한다. 동학 농민운동.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신정변 때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서북지역민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한양에 살고 있는 노비가 평안도 놈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노비가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홍경래 난이 3번에 나와 있고요. 4번 전개 과정에서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했다. 일본 얘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군대 새로 만들어서 우리를 차별대우해 이모군란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자, 우리가 28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일본과의 조약이 체결돼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거죠. 작년 가을 강화도와 영종도 일대에서 무엇을 일으킨 일본과의 회담이 자, 최근 수차례 열렸습니다. 일본이 피해 보상과 조선의 개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자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쟁 끝에 신헌이라는 관리를 파견해서 조일 수호조규를 체결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강화도 조약이에요. 이 강화도 조약. 그런데 강화도 조약 바로 전에 일본이 강화도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켰냐라는 거죠. 운주호 사건이죠. 운주호 사건, 일본 군함을 데리고 와가지고 포를 막 때렸던, 그렇죠? 전쟁할래, 조약 체결할래 이렇게 협박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됐다. 자, 1번 운유호 사건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1번이 정확하게 정답이 되는 것이고, 자, 백오인 사건은 언제 나와야 돼요? 신민회가 해체됐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 난동을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안도 관민이 합심해서 소각했던 사건입니다. 오페르트 도굴미수 사건. 이것은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고종의 할아버지죠. 남연군 묘를 파헤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운요 사건. 자,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밑줄군 별난으로 오른 것. 메타버스로 만나는 한국사 인물. 가상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국 텐진에 억류당하시게 된 경위를 들을 수 있을까요? 흥선대원군이 진짜 억울한 표정으로, 그렇죠? 90 군인들이 변란을 일으키자 나는 사태 수습을 위해서 입궐해서 궁에 들어가서 통리기마문과 별기군을 없앴소.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나를 변란의 책임자로 지목해서 이곳에 억울하게 납치됐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뭡니까? 지금 군인들이 90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사건 1882년에 있었던 이모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을 얘기하는 거죠. 이모군란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얘기하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이 궁에 와서 네 이놈들 그만해라 라고 해서 이 군란을 진정을 시켰는데 이때 청나라 애들이 와가지고 네가 책임자지 그래서 납치를 한 사건이잖아요. 1번 갑신정변은 개화당. 그렇죠. 그래서 급진 개화파가 온건 개화파를 습격했던 우정국 축하연에서 습격했던 사건. 신미양요. 앞서 보신 문제에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군함이 와서 전쟁을 했던 신미양요. 자, 이모군란 요것이 정답이죠. 자, 임술농민분기. 이것은 철종 때 있었죠. 전국적으로 있었던 농민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진주에서 먼저 시작됐던 임술 농민분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모군란이 정답, 3번이 정답이죠. 자, 30번 문제로 가보자. 밑줄근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어떻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읽어야죠. 그렇죠? 독립이라고 써 있잖아요. 디지털 복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나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탈한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군인 장군의 자격으로 하얼빈역에서 처단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요 보면 손가락 약지가 한 마디가 없는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죠. 그렇죠? 우리가 안중근 의사. 그래서 안중근 의거는 1909년에 있었고 자,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틀린 거.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자, 중광단을 결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철 5교가 대종교를 만들었죠. 그렇죠? 이 대종교가 군대를 조직했으니 그것이 중광단.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임병찬이 1912년에 독립의군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 왕종을 복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동양평화론을 집필한 안중근 의사죠. 그렇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체포돼서 투옥됐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생활하실 때 그때 이제 동양평화론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셨는데 완성은 못하고 돌아가시죠. 시일야 방성대곡을 발표하였다라고 시일야 방성대곡 장지연이죠. 그래서 일제에서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외교권 박탈당하는 을사늑약이 을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분노해서 작성했던 것이 시일야 방성대곡.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에 있는 안중근 의사다. 자, 31번 문제로 가볼게요. 31번.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야 돼요. 와. 자,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 책은 무엇 시종기입니다. 우당 이회영의 부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은숙 선생이 국권 피탈 후
가에서의 망명생활과 신흥강습소를 설립한 과정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이회영 선생이 활동했고 신흥강습소가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 서간도지요. 그래서 정답은 서간도예요. 요쪽이에요, 요쪽. 자, 충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칭하면 뭐가 떠올라요?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떠올라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가 나왔으면 충칭. 그래서 정답은 서간도니까 2번이 정답. 자, 하와이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와이. 이 정도 부분에서 하와이에 대한 것은 대한제국에서 하와이를 이주시킨 것. 그리고 또 박용만 선생이 군대를 조직했으니 대조선 국민군단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멕시코. 멕시코는 좀 생소하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멕시코도 기억하셔야 돼요. 숙무학교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처럼 이렇게 이름을 써놨지만 군대예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조직한 군대 숙무학교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놓자. 여기에서 이제 서간도는 몇 번이다? 2번이다. 니은번 2번. 2번이 정답. 자, 우리가 32번 문제로 가보자. 자, 다음 공고가 발표된 시기. 일제정책. 요거 이제 잘 알아야죠. 일제강점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하나하나 찾아보자. 토지조사 사무원 생도 모집. 지금 보면 요거 토지조사 요거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조선총독부에서는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할 사무원 및 기술원 생도를 모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명, 언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임시토지조사국 사무원 양성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은 언제 했느냐? 뭐 이런 얘기죠.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10년대 일제가 국권을 강탈함과 동시에 이 토지 다 뺏어야겠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자, 농광회사를 설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인 1904년에 있었던 보안회 기억나죠? 보안회? 네, 1904년. 그래서 일제가 황무지를 개간해 줄게 우리가 라고 하니까 웃기지 마. 니네 그래서 황무지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반대했던 단체가 보안회와 농광회사죠. 1904년. 조선태영령을 시행했다. 조선태영령은 어떤 거예요? 조선인의 안에서 한국인만 그냥 때리겠다라는 거죠. 언제 있었던 거예요? 1910년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2번.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은 뭐예요? 일제가 일본 본토에 뭐가 없어? 쌀이 없어요. 쌀이 없으니까 조선에 있는 쌀을 마구마구 퍼가자라는 거죠. 이것이 언제 있었던 거예요?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있었던 산미증식계획. 자, 화폐정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화폐정리 사업 1905년에 있었죠. 이 메가타라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거 안 되겠다. 대한제국 화폐 못 쓰게 하고 일본 화폐로 바꾸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던 화폐 정리 사업. 그렇죠? 여기에서는 시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야? 1910년대 2번이 정답. 자, 3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자, 공적개요 영국인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했던 독립운동가.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도 조직을 했고 상하이로 건너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신 독립운동가 누구예요? 양기탁 선생이죠. 그렇죠? 양기탁. 자, 김원봉 선생 얘기가 나오려고 하면 뭐가 등장해야 돼요? 의열단. 의열단이 나와야죠. 그렇죠? 나석주 의사는 이 의열단 원이었죠. 여기에서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인데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던 독립운동가. 신익희
신익희 선생은 광복 이후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현대사 부분에서. 그래서 이 그 3대 대통령 정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등장을 했었다가 선거 바로 직전에 갑자기 사망을 하는 이런 신익희 선생. 자, 그리고 정답은 양기탁. 여기 있죠? 양기탁 독립운동가 양기탁 4번이 정답이에요. 요거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기탁 선생은 요거 배달과 함께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대한매일신보,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1904년부터 이렇게 이제 대한매일신보로 활동을 했고 1910년까지. 자,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 이런 게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렇죠? 자, 저것이 며칠 전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운행을 시작한 전차라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죠. 전차. 그렇다네 한성전기회사에서 전기를 공급해서 운행한다고 하더군.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참 생소하시잖아요. 전차. 뭐 전철처럼 생긴 건데 실질적으로 전철 한 칸 요 비슷한 건데 이게 버스처럼 이렇게 서울을 막 돌았던 운행을 했던 전차예요. 전차는 이제 19세기 말 1898년 처음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 이후 전차가 돌기 시작한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한성순보를 발간하는 직원. 한성순보는 1883년에 이렇게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관보죠. 여기 방문국에서 찍어냈던 신문. 그러니까 발간하는 직원. 근데 언제까지야? 딱 1년. 그러니까 84년까지. 근데 9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성순보가 없었겠죠. 만민공동회에서 연설하는 백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만민공동회는 바로 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독립협회. 그러니까 이제 볼 수가 없겠죠. 바로 직전에 경부선 철도 개통식. 경부선은 1905년이에요. 1905년. 자, 그러니까 이제 3번이 맞겠죠. 이후 상황. 동문학에서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 동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강습소야. 그러니까 이 통역관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통역관 양성소. 그래서 1883년부터 86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없었겠죠. 최초로 운행을 하고 본격적으로 운행한 거는 1899년이에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지. 1905년이 훨씬 이후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부선 요거는 한참 뒤인데 이렇게 이제 알기만 해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죠. 이거 맞췄으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자,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전투. 와. 자, 일제강점기래요. 만화로 배우는 거래요. 시즌2.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 우리가 1919년 3월 1일 3.1운동 이후에 1920년에 바로 전쟁이 터지는 게 뭐예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런 전투들이 있었잖아요. 1920년대. 자, 첫 번째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지휘 아래 일본군을 격파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920년 6월 달에 봉오동 전투 승리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군 연합부대가 백운평, 어랑촌 등에서 일본군을 대파했던 것. 뭐가 있겠어요? 바로 나오니까 청산리 대첩 맞아요. 청산리 대첩입니다. 그래서 1920년 10월 달에 청산리 대첩 김좌진 장군 간도참변 일제가 이것들 봐라.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독립군들 다 여기 소탕해야지. 그래서 간도 지역을 이렇게 포위한 다음에 학살을 했던 간도참변 얘기죠. 아주 나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예요? 가에 들어갈 전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전투보다 청산리 대첩이다. 요걸 찾는 거니까 우리가 애초에 찾았죠. 1번 영릉가 전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1930년대 전투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혁명군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해서 우리가 대승을 거뒀던 전투. 천산리 전투가 정답이죠. 그리고 흥경성 전투도 역시 조선 혁명군이 1년 뒤에 또 승리했던 전투예요. 대전자령 전투는 1933년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이 승리했던 전투.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는 뭐예요? 이 1930년대 전투. 하나만 1920년대 전투.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요런 부분은 우리가 요거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봉오동 전투 다음에 청산리 대첩 나온다 그러니까 정답은 찾을 수가 있었던 문제예요.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36번.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 장면은 새로운 기법으로 구현한 무엇의 충칭 청사와 그 요인들입니다. 가는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되어서 어디에? 상하이에 수립됐겠죠. 그렇죠?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서 수립되어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있다가 1932년부터 이동을 하기 시작해서 언제? 1940년 어디? 충칭에서 정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번 독립문을 건립했다. 이거는 독립협회의 활동이고 서전서숙을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설이 1906년에 북간도에서 창설을 했고 대한민국 국제 와 이거는 광무개혁이잖아요. 그렇죠? 대한제국에서 했던 대한민국 국제를 반포했던 고종 황제죠. 이제 황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1940년 충칭 정부에서 바로 만든 것이 뭐예요? 군대죠. 군대 이름은 뭡니까?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봉창 의사 선서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물이 되었대요. 이 옆에 잠깐 보면 선서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봉창 의사가 한인애국단 단원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한 선서문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이 되었대요. 좋은 일이죠. 축하해야 돼요. 1931년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의 1호 단원이 된 그는 이봉창 의사는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 뭐 이렇게 써 있지만 이봉창 의사가 무엇을 했느냐를 풀어봐라 라는 얘기죠. 이봉창 의거는 언제 있었어요? 1932년. 그래서 도쿄에 가서 일본 사쿠라다문 앞에 그러니까 그때 거기가 어디냐면 일본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거기 기다리고 있었다가 일본 왕이 이렇게 지나갈 때 마차에다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의거죠. 1번 도쿄에서 일왕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였다. 1번이 정확하게 이봉창 의거 정답. 그렇죠? 자, 두 번째 훈코공원에서 일본군 장성들을 살상하였다. 누구예요? 윤봉길 의거. 그래서 1932년 1월 달에 이봉창 의거가 있고 그리고 4월 달에 바로 윤봉길 의거가 있죠.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혔다.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에 간 누구? 이완용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재명 의사가 칼로 이렇게 습격을 했는데 살게 되지요. 이재명 의사.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친일 인사인 스티븐스를 사살했다. 장인환 전명은 의사죠. 그렇죠? 이분들 다 기억해야 돼요. 다 기억합시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 자, 우리가 38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막 보물이야. 그렇죠? 근데 고종 황제 어세와 내함이라고 돼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옥새라고 하면 좀 알기 쉽겠죠? 요 도장.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와 황제로 즉위하고 국호를 무엇으로 고친 다음에 찍은 거예요? 무엇으로 고쳤어요? 대한제국. 그렇죠?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910년까지 대한제국입니다. 그러면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 대한제국 때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 라는 얘기겠죠. 1번 지게가 발급되었다. 광무기역 아니야. 광무기역. 그렇죠. 대한제국 정확하게 맞아요. 1번이 정답. 2번 척화비가 건립된 것은 고종일 때, 고종왕, 황제가 아니고 고종일 때 흥선대원군이 1871년에 척화비를 세우죠. 유경공원 역시 고종 때, 그렇죠? 그래서 설립되었다. 1886년. 공원이라고 돼서 공원이 아니죠. 학교이죠, 학교. 궁극기무처가 설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궁극기무처는 이 갑오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서 건물을 만들어 놓고 궁극기무처라고 했잖아요. 고종 때죠. 그렇죠? 그래서 다 고종 때 조선인데 하나만 대한제국 때 1번. 1번이 정답. 자, 39번 들어갈게요.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틀린 걸 찾아보자. 와, 뭐를 이렇게 했는데 나시예요. 나시성 이름인데 쫙 커놨어. 그리고 다케하라 마사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을 쓰지 마. 이제 일본 사람 이름으로 써라고 한 거죠. 이것은 일제강점기 학적부의 일부래요. 학적부.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전쟁을 확대했던 이 시기에 중일전쟁은 1937년에 터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전쟁에 완전히 광분을 한 일본. 이 시기에 일제는 학생들에게도 일본식 성명을 바꾸게 하는 창씨개명을 강요했습니다. 언제예요? 1937년 이후 이때부터 우리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민족 말살 통치가 자행됐죠. 자, 공추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시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전시 상황. 그래서 틀린 것. 전시 상황이 아닌 것. 자, 공추를 독려하는 애국반 반장. 공출.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전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전쟁에 광분한 일본의 상황 맞죠? 두 번째. 한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하는. 이건 뭐예요? 우리는 그 조선이 아니다. 조선이 아니고 이제 일제 황제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암송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 이 전시 상황 때요. 자, 국민징용령. 왜 막 이리로 모여라 막 이런 걸 왜 해요? 막 강제로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시 상황에 그 동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여러분 우리 이거 차이점 알죠? 징용, 징병 이거 알죠? 징병은 군대 전쟁터에 보내는 거. 징용은 노동에 보내는 거. 그러니까 막 그 탄광이나 이런 데 보내는 거죠. 자, 회사령을 공포하는 조선총독부 관리. 회사령은 언제? 1910년. 1910년에 회사령. 그래서 회사는 아무나 못 만들어. 총독부에서 허가받아야 돼. 막 이렇게 한 거. 1910년대죠. 그래서 4번. 1930년대, 40년대가 아닌 것은 4번입니다. 라는 거죠.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4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른 것. 자, 제시된 힌트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단체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1927년에 결성된 여성운동단체. 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협동해서 설립을 했고요. 신간회 자매단체로 전국에 지회를 두고 활동을 했던 근우회잖아요. 근우회.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신간회는 알면서 근우회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신간회의 자매단체 별명을 갖고 있는 단체 근우회예요. 1번이 정답이죠. 보안회는 아까 몇 번 문제였지? 전 문제에서도 우리가 풀었죠. 황무지 개간권을 일제가 요구하니까 그걸 반대해서 철회시켰던 1904년 단체. 송죽회는요. 평양에
여학교, 평양여학교의 여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송죽회. 색동에는 왠지 색동하면 색동 저고리 뭐 애기들이 입는 막 요런 거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색동에는 소년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근후에 찾는 거니까 1번 찾았다. 1번이 정답. 자, 우리가 41번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제 현대사네. 그렇죠? 자, 고바우가 바라본 우리 현대사. 직선제 개헌 짝짝짝. 직선 개헌 짝짝짝. 흑흑 댁은 왜 울면서 박수를 쳐요? 이 장사는 망할 테니 눈물 나지만 민주화될 걸 걱정하면 가스 마스크 도매. 막 그러니까 이제 직선제 개헌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다. 뭐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 만화는 김성환이 그린 고바우 영감으로 1987년 7월 1일 신문에 게재됐다. 여기 힌트 뭐야? 1987년 호원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친 이 민주화 운동. 호원 뭐예요?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거. 요거 철폐해라. 독재 없애라라는 거죠. 이 민주화 운동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발표가 나자 기뻐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했대요. 1987년에. 그리고 그 사이에 호원철폐 독재 타도가 있었대요. 그럼 뭐예요? 6월 민주항쟁이죠. 그렇죠?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는 거죠. 자, 1번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신체제는 훨씬 이전 상황이잖아요. 박정희 정부.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은 부마항쟁 정도가 되겠다. 양원제 국회가 출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양원제 국회는 언제예요?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터진 다음에 이제 정부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국회에서 법 만들어서 이걸 해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각 책임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한참 이전이잖아요. 박종철과 이한열 등의 희생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이 뭐예요?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렇죠? 박종철 1월 달에 고문치사 당했고요. 이한열 6월 달에 그 최루탄에 맞아서 뇌사 상태에 빠졌고요. 이것이 다 언제?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입니다. 3번이 정답이지. 자, 4번.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대요. 시민군이 나오면 뭐예요? 시민들이 무장한 거잖아요. 광주에서 있었던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3번. 자, 42번 문제 들어갑니다. 4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호는 우사, 그리고 주요 활동으로 파리강화회의 신한청년당 대표로 이렇게 이제 파견을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으로 역임이 됐어요. 주석은 백범 김구 선생. 부주석은 누굽니까? 우사 김규식 선생. 그렇죠? 그래서 남북 협상에도 참여를 했어요. 김구, 김규식 선생이 남측 대표, 북측 대표는 김일성, 김두봉이 이렇게 이제 북측 대표로 네 분이 만나서 이제 남북 협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김규식 선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성학교는 1908년에 안창호 선생이 대성학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민족학교, 민족교육을 여기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혁명선언은 1923년 누구? 신채호 선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열단을 조직했던 1919년 의열단을 조직했던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 좀 필요한데 선생이 좀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럼요 해서 만들어 준 의열당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이죠. 좌우합작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래서 중도좌, 중도우 세력이 이렇게 이제 힘을 합쳐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 그래서 김규식 선생과 여운형 선생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3번이 정답.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박은식 선생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규식 선생에 대한 문제 3번이 정답. 왜 어렵냐면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어려운 거야. 그렇죠? 김규식 선생 꼭 기억하자. 43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틀린 것. 일사후퇴에 대해서 검색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검색 결과입니다. 땡땡 가 정쟁 당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까지 북진했던 국군과 유엔군이 중국군의 공세에 빌려서 서울 이남 지역까지 철수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언제 전쟁이에요? 1950년. 우리나라 전쟁이죠. 한국전쟁, 6.25 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언제 끝나요? 1953년 7월 달에 끝납니다. 아무튼 한국전쟁을 찾는 거예요. 6.25 전쟁. 자, 그러면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이 안에 있었던 사실을 묻는 거죠. 이것도 어려운 거야. 그렇죠? 흥남부두 철수 전개. 여러분, 흥남부두 우리 그 국군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서 막 후퇴가 되잖아. 이때 우리가 갇혔는데 이때 흥남부두 철수작전으로 피하니까 이게 이 한국전쟁 안에 있었던 사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발췌개헌안 통과. 요거는요 전쟁 중에 있었어요. 전쟁 중에 피난국회. 그래서 1952년 이거 우리가 설명할 때도 있었던 내용. 인천 상륙작전은 언제? 우리가 맨 처음에 전쟁 터져서 막 밀렸을 때 여기밖에 없었다라고 할 때 인천으로 상륙해서 전세가 역전된 상황이니까 6.25 전쟁 맞죠? 자,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언제 만들어져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광복 직후에. 그래서 이 바로 전에 있었어요. 전에. 그렇죠? 한국전쟁 터지기 전에 있었던 반민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 그러니까 친일 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한 법. 자, 44번.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사진으로 보는 땡땡 정부, 가정부인데요. 새마을운동 언제요? 1970년. 광주 대단지 사건은 이게 우리가 생소하죠. 1971년에 있었는데 이 광주가 저기 전라도에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광주.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사람들 개발해야 되니까 다 나가. 그래서 졸속 행정으로 해서 난리가 난. 그럼 광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 1971년. 자, 100억 달러 수출은 1977년. 다 언제예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거 광복 직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지개혁법은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준공한 것은 1970년 박정희 정부니까 이것이 정답. 자, 금융실명제 언제예요? 김영삼 정부 때 1993년. OECD 가입한 것 역시 김영삼 정부 때 1996년.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2번에 있죠. 자, 우리가 이제 45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밑줄군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 IMF 구제 금융을 조기 상환한 이 정부 시기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그러니까 IMF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IMF가 시작된 거 김영삼 정부, 이 끝난 것은 김대중 정부. 정주영이 솥대를 몰고 북한을 방문했어요.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도 2002년에 있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2001년에 외채 상환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김대중 정부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예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거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도 1991년 노태우 정부.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거 2000년 김대중 정부. 그래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3번이 정답. 최초로 남북 이산 간 이산가족 상봉.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에요. 이것은
전두환 정부 때 1985년.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언제 있다? 3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46번 문제 가볼게요. 밑줄근 이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이 섬은 우리나라 동쪽 끝이 어디예요? 동쪽 끝에 섬이 하나 있는데 이거죠. 어디? 독도죠. 모르면 안 되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도. 그러면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라는 거죠. 자, 정약전이 자산어보 정약용 형이지요. 그래서 형은 흑산도로 가잖아요. 그래서 흑산도에서 어류 백과사전인 자산어보를 만들게 되고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가 도착한 것. 제주도 모르면 어떻게 해. 그렇죠? 이종무가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서 정벌한 섬. 대마도. 그렇죠? 대마도. 자,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받은 섬 독도. 조선 숙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용복 선생의 독도 지킴이잖아. 안용복 선생. 그렇죠? 4번 정답.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되죠? 47번. 가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 이 실감 콘텐츠는 정조와 해경궁이 함께. 해경궁은 정조의 어머니잖아요. 수원 화성에 행차하는 장면을 구현한 것으로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중대한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림처럼 돼 있잖아. 근데 또 글로도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여기는 아니네. 글로도 써 있고 그림과 또 저쪽 가면 글로 막 써 있거든. 이거는 의궤입니다. 의궤. 그래서 의궤를 찾아라 1번. 경국대전은 조선의 대법전이잖아요. 그렇죠? 조선의 대법전. 상강행실 또는 세종 때 만들었던 윤리서. 그렇죠? 예절 이런 거. 조선왕조실록은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썼던 왕실의 모든 기록.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의궤 1번. 자, 4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지역으로 오른 거 찾아보자라는 거죠. 우리 고장 가의 역사를 찾아서 내용 미추홀이라고도 불린 우리 고장의 조선시대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 이 문제에서 이것만 딱 봐도 이 동네에 살고 계신 분은 다 알아요. 아, 이거구나. 자, 어디 양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지방에 세운 조선시대 교육관이고 개항박물관이래요. 개항한 다음에 일본 제1은행 지점 해방 후에 한국은행 재물포가 있어요. 자, 개항기 외국인의 사교장, 일제강점기 일본 제향군인 회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힌트가 미추홀이 있고 개항이 있고 재물포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인천입니다. 여러분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미추홀 이거 인천인데 라고 바로 알아요. 미추홀 구가 있거든. 자, 1번 군산. 군산은 어디? 그 군산하고 목포는 일제강점기 때 쌀 수탈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곳이죠. 마산하면 3.15 부정선거 이럴 때 있었던 마산 시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줘야 되고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인천 4번에 있죠. 그래서 이 인천 문제는 그 개항의 포인트를 맞추면 풀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49번 문제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49번은 좀 까다롭죠? 자,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한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승려, 스님 찾는 거예요.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던 원효 스님은 통일신라 때 활동을 했죠. 삼국시대에서 이제 태어나서 통일기를 거쳤던 통일신라까지 활동을 했었던 스님 원효. 그래서 신문화적론 이런 것들 썼고 해초 스님은 인도와 중앙아시아 진영을 승리하고 왕후천축국전 다 알죠? 그래서 통일신라 때 활동을 했던 스님. 도노점수 정일상수 누구예요? 진울 고려 시대에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신 스님이죠. 그래서 수선사 결사. 자, 유정 스님, 생소한데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서 활약을 했던 사명대사. 사명대사는 알겠다라고 하시는 학생들 많죠. 자, 이거 찾는 거예요. 옳은 것.
가번 신문화쟁론을 저술했다. 누가요? 원유. 맞네. 가번 맞네요. 정답. 해동청태종을 창시했다. 해동청태종은 누가 창시해요? 의천. 자, 근데 이제 해초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고, 세소고개를 지었다? 진울이요? 아니죠. 원광법사가 지었고요. 수선사 결사를 제창한 것은 유정 스님이 아니고 진울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진울이니까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 어렵진 않았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 자, 우리 50번 문제네요. 50번 문제는 순서 맞추기예요. 자, 시대별로 보는 교육기관인데 진짜 쉬운 문제를 50번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3점을 줬어. 그러니까 이거는 맞춰라 라는 거. 기분 좋게 맞춰라 라는 거죠. 자, 봅시다. 서울의 한양에 성균관과 사부학당을 세웠어요. 언제예요? 어느 국가야? 조선시대. 이거 몰라?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국정 출판소. 고려시대. 그렇죠? 고려시대. 태학과 이거는 모르겠다. 경당에서 자제를 교육하다. 태학을 몰라요? 경당을 몰라요? 태학은 고구려 누구? 소수림왕. 경당은 고구려 장수왕. 그렇죠? 고구려 때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그리고 어디? 고려 그리고 조선. 그러니까 거꾸로죠. 다나가가 돼. 다나가 4번이 정답.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64회 기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아마 63회 풀어보신 학생들이 64회 풀어보면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길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는 64회는 조금 어려웠어요. 65회는 아무래도 63회 정도 혹은 62회 정도 이런 수준에 맞춰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65회가 어렵다, 그럼 이제 우리 큰일 난 거야. 앞으로 계속 어려워지는 건데 안 그럴 것 같아요. 65회는 아마 이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64회를 풀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잘 모르는 게 많이 나왔는데 라고 하는 학생들, 그렇죠?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우리가 왜 풀어봐야 돼요? 모르는 거를 우리가 찾아봐야죠. 그렇죠? 내가 이거 몰랐어. 나 이거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 빨리 공부했던 거 이론책 다시 살펴보고, 그래서 모르는 거 이렇게 채우고 나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 거다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자, 이번 시간 공부한다고 고생 굉장히 많이 했고요. 우리 65회 때 꼭 합격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